오늘 세 번째 주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림들 챗GPT4가 만들어준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 자산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되게 다양하잖아요. 각각의 성향과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국내, 국외 분산하면 되죠. 자, 분산을 하는데 왜 분산해야 되죠? 사실은 분산할 이유는 없죠. 내가 실력이 엄청나게 좋다면 일반적인 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내가 부동산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야. 나는 보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돼서 어떻게 부가 창출될 건지 다 알 수 있는 실력자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저 같은 부동산 문외한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라니까 일반인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자산 세 가지, 지금은 이제 코인까지 들어와야 될 정도로 코인이 커지고는 있지만 일단 전통적인 자산 세 가지로 보면 주식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죠.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자산보다도 우리가 실시간에 그 자산의 가격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이자를 주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게 그냥 나한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채권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방향성을 바꿀 때는 채권 투자도 굉장히 좋은 투자죠. 부동산은요, 우리가 거주의 안정성,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에 충족한 자산이죠. 그리고 주식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부동산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보면 주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리고자 해요. 제가 최근에 미국 채권을 샀죠. 이 미국 채권 이거 10년물 채권 펀드고요. TLT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채권 추천 아니고요. TLT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거죠. 금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기존의 채권에 이자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뒤집어서 보면 딱 되는데 TLT를 보시면 2020년도 이 제로금리 시절에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165인데 지금 이게 최근에 어디까지 떨어졌었냐 하면 80이 안 됐어요. 80을 약간 넘었어요. 81. 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상승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잖아요. 여기서 터질 때 우리가 딱 보면 이거죠. 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요. 금리는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관심도가 높아졌던 거죠. 왜? 변곡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변곡점은 제가 몇 번 강의를 통해서도 금리의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비중이 너무 소소하니까 저도 사긴 샀습니다. 나눠서 샀기 때문에 84 정도가 평균이고요. 지금은 98.5 정도 되는데요. 좀 어디서 나눠서 샀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사지 못했고요. 바닥은 81.6이니까요. 네, 바닥에서 한 3% 정도 오른 다음에 샀네요. 그래서 지금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채권은 어떤 변화점이 보였을 때는 수익 수단으로 되고 평상시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지금 크게 부동산, 채권, 주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 주식 투자 얘기하니까 주식에 좀 한정적으로 얘기해봐요.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고의 수익률을 지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산한다는 것은 내가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안정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력이라는 게 있으면 남들은 위험해 보이지만 나는 안전하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는 없고 책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결국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주식을 사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면 돈을 벌 거야 라는 이유로 삽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오를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싸. 많이 오를 거야. 이거죠.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간분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거나 이익이 크거나 이러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타이밍이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이유는 요 시간 동안 요만큼 벌면 확정 수익처럼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 타이밍이 항상 맞지 않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가격 충분히 싸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돈을 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종목 역시도 누구는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고 누구는 어떤 종목으로 돈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면 성장주 위주로 쫙 깔고 내가 방어적인 투자자면 안정된 이익을 따박따박 내면서 배당을 준다던가 EPS가 아주 조금이라도 서서히 상승한다던가 이런 거지 중간은 없더라. 왜? 내 성향과 안 맞기 때문에 그 종목을 들고 가면서 불편해서 그 수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결국 변동성이 큰 주식이니까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도 오르고 내리고 급락하고 급등한다. 그러니까 급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급등해도 흥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 나오는데 결국은 성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큰 욕심을 내서 자기 실력보다 더 큰 욕심을 내서 실수를 자주 하니까 적정한 수익률을 좀 기대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처럼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게 유일한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면 수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기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죠. 우리 그레이엄 형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일반적으로 너는 5종목, 너는 10종목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고요. 부업 투자자인 경우, 그러니까 직장이 따로 있고 생업수단이 따로 있는 투자자인 경우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가다가는
업데이트도 안 되고 팔로우도 안 되니까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이 되는 수만큼 분산을 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여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